안녕하세요. 부르기입니다. 대안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은 통대안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당장 은행 대출은 어려우니 캐피탈 저축은행 확인해서 금리를 낮추자고 했다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대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대출은 800부터 시작했고 이후 신용을 올리려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니 돈을 더 쓰게 되었고 그렇게 부채가 늘었다고 합니다. 연봉은 3,600만 원, 재직 기간은 1년 이상, 부채는 2달 전에 받은 한국캐피탈 1,700만 원, 6개월 전에 받은 HB저축은행 3,600만 원 사용한다 합니다. 두 건에 5,300만 원 사용합니다. 추가 자금은 필요 없고 금리는 둘 다 18%라고 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세한 건 묻지 않았습니다. 토스를 사용하냐고 물었습니다.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토스에서 확인하고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 달라 했습니다. 토스에서 확인하면 뭐가 나오냐고 묻습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활용하면 수십 곳의 금융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쓴다 합니다. 그럼 거기서 확인하고 연락 달라 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토스를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스를 쓰면 다 죽는다 합니다. 토스에서 알아보면 한 번에 수십 곳이 조회되고 그 기록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조회 기록은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회 기록이 많으면 신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스로 인해 다 죽는다 합니다. 다 죽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사만 죽습니다. 상담사는 소비자와 상담을 하고 소비자가 본인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플에서 확인하고 어플을 통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상담사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토스를 싫어합니다. 아니, 토스가 상담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토스가 나온 이후 수많은 대출 상담사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토스를 쓰면 다 죽는다, 왜곡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가능 금융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금리가 낮은 곳 두 군데와 한도가 큰 곳 한 군데를 추렸습니다. 그렇게 추려진 금융사가 KB저축은행 햇살론 1,500만 원, 금리 7.2%, BNK저축은행 1,700만 원, 금리 12.97%, 키움저축은행 4,200만 원, 금리 14.9%입니다. 참고로 햇살론은 신용이 낮거나 부채가 많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출을 먼저 받아 신용이 떨어져도 햇살론은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BNK저축이나 키움저축은행 중 하나를 먼저 받고 이후 햇살론을 활용하면 됩니다. 총 부채가 5,300만 원입니다. 한국캐피탈 1,700만 원, HB저축은행 3,600만 원 사용합니다. 금리는 둘 다 18%입니다. 토스에서 대출 가능 금융사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보통 키움저축은행 4,200만 원, 금리 14.9% 받아서 HB저축은행 3,600만 원부터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한국캐피탈 일부 정리하고 이후 햇살론 받아서 한국캐피탈 다 정리하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남겨두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대출을 받지 않고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한국캐피탈과 HB저축은행에 전화하면 됩니다. 토스에서 확인했고 BNK 저축은행에서 1,200만 원, 금리 12.97%, 키움저축은행에서 4,200만 원, 금리 14.9%가 나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받아서 한국캐피탈 HB저축은행 대출을 갚으려고 한다. 그런데 금리를 낮춰주면 그냥 쓰겠다.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체크해달라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담사는 실적을 올릴 수 없습니다. 실적을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알아봤을 경우 키움저축은행에서 받아서 HB저축은행 상환하고 나머지는 햇살론을 받아서 정리하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수십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더불어 신규 대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한국캐피탈에서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합니다. HB저축은행 금리는 18%가 아니라 15.18%라 합니다. 고객이 금리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합니다. 15.18%인데 14.68%까지 낮춰준다 합니다. 키움저축은행 14.9%보다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키움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BNK저축은행 1,700만 원 12.97% 받아서 그 돈으로 한국캐피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후 3일 정도 지나서 햇살론 1,500만 원 금리 7.2% 받아서 그 돈으로 HB저축은행 일부 상환하라 했습니다. 전화해서 HB저축은행 금리를 낮췄습니다. 키움저축보다 HB저축은행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키움저축은행은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금리를 낮췄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BNK저축은행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움저축은행을 받았다면 신용이 변동되고 신용이 변동되면 BNK저축은행은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키움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고 금리만 낮췄습니다. 그 결과 BNK저축은행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NK저축은행 받아서 한국캐피탈을 갚았습니다. 금리가 18%대에서 12.97로 낮아졌습니다. 3일 후 햇살론 1,500만 원 7.2% 받아 HB저축은행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대출이 2건에서 3건으로 늘었습니다. 건수가 늘면 신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이 좋아져도 은행 대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공무원, 중견기업 등 큰 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이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대안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분처럼 2달 전에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고 저축은행 부채가 한 건 이상인 경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금리부터 낮춰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부채를 더 갚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줄면 신용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서민지원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서민지원 상품인 햇살론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햇살론 뱅크라는 서민지원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뱅크는 서민지원 상품을 이용하고 6개월이 지났거나 혹은 서민지원 상품을 다 갚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지원 상품을 받았을 당시보다 부채가 줄거나 신용이 좋아진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는 은행 상품입니다. 금리는 7, 8% 정도 됩니다. 은행 대출이라 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습니다. 이분의 경우 6개월 후 햇살론뱅크를 받아 HB저축은행을 정리하면 됩니다. 단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햇살론 뱅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매달 혹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거래 은행과 토스, 카카오페이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춰 대응하면 됩니다. 대환을 할 때는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용을 올려도 은행으로 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신용을 올리면 은행에서 가능한 분이 있습니다.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서민지원 상품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에게 근로자 햇살론은 돈이 되지만 햇살론뱅크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추천하는, 그 상품에 맞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은행부터 체크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내 입장이 아닌 상담사 입장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다양하게 상담받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환을 하고 싶은 경우 토스와 대출 상담사를 비교해야 합니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뱅크를 활용해야 합니다. 급하게 알아보지 마시고요. 시간을 두고 대출 상담사와 상담도 하고 토스와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낮춰도 원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 관리를 못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짧게는 6개월, 1년 정도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개선보다는 회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 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